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죠.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65세가 넘으신 분들의 10% 정도가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치매는 그 무엇보다 준비와 예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질병인 치매라는 주제로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유병자분들께 더 유리한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는 보험 만들어 보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정말 다양한 보험 정보가 흘러 넘치는 요즘은 어떤 보험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험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치매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최민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인 최민우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 치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거나 상담을 진행했을 때 제일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치매 보험이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친할머니와 저희 외할머니가 두 분 모두 치매 환자세요. 중증 치매 환자셔서 현재 지금 치매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치매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절실함과 그 치매 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걸 이제 제 경험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간병살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되게 섬뜩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 치매와 간병 그리고 이 간병살인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이 위에 세 가지,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이라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가입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돌아가신 거다. 하지만 살아있는 거다라는 문구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저도 저희 이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치매 환자신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도 할머니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요. 근데 4년 전쯤에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많이 못 찾아뵀었는데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뵀을 때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막 욕을 하시면서 막 물병도 집어 던지시고 굉장히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알던, 어릴 때 사랑을 받던 할머니가 지금 현재 안 계신 거예요. 위에 세 가지의 질병은요, 사실상 요즘 현대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치료법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중증 치매가 되면요, 가족분들과 바로 그 즉시 이별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할머니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인분들,
이거는 치매센터에서 이제 치매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43% 가까이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국민건강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65세 이상 넘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은 이런 이제 노인성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런 제도를 받아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원금이 모든 거를 다 케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살인이라는 처참한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보시면 치매와 간병 그리고 자살과 살인 이제 또 몇 가지 기사를 보면 치매 수발 6년 결국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게 결국 간병살인이요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집에서 간병을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간병이 살인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극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그런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간병살인을 했던 이제 수치에 대한 통계를 평균을 해보면 피해자 평균 나이가 64.2세라고 합니다. 64.2세.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상 요즘 60세 이제 환갑잔치도 거의 안 하잖아요. 뭐 물론 병세를 앓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프셨던 분들이 60세가 넘어가시면 환갑잔치를 하지만 사실상 요즘 환갑잔치는 거의 없죠. 근데 64.2세가 평균 나이면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간병살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사례가 부부간 살해고 그 다음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간병 기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년 5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간병살인을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서는 주된 원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간병살인이 이루어졌던 분들 플러스 이제 간병을 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드린 건데 환자가 병을 앓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에 대한 설문에 어려워졌다가 73.9%입니다. 거의 74%인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려워졌을까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간병을 하다 보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생활비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약간 치료비 때문에 어려워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 말고 실직 및 근무 시간 단축이라는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인터뷰들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숙지를 하면서 알게 된 거고 보통 이제 간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도 저희 이제 할머니 이제 간병하셨을 때 저희 이모와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인데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는 금액적으로가 요양시설이 요양원이 월 한 70만 원 정도 하고 요양병원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고정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것 이외에 뭐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또 있으면 그건 또 이제 부가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는 어느 정도를 다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목돈이 다 마련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다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요양시설에서 입소를 못하게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재가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병인의 삶에서 보통은 간병을 할 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요. 저도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사회생활을 해야 생활비도 챙기고 그래야지 간병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간병이라는 게 내 삶의 어느 정도 일부분적인 거면 간병을 할 수 있는 서포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병을 하게 되면요. 집에서 이제 간병 생활을 하게 되면 제 삶 전체가 간병의 삶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환자의 가족분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 보통 이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하다 보면 하루에 5시간 자는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약해지시고 오히려 이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가 다 빠지셔서 또 다르게 또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간병 환자 가족 중 30%, 10명 중 3명이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74%, 100명 중에 74명인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 74명에 안 속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살인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걸 딱 봤을 때 배경적으로가 누구나도 봤을 때 판사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해서 가족 선처 요소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유예율이 35%나 된다고 합니다. 존속살인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살인사건에서 집행유예율이 35%나 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수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게 정말 이 살인을 하기까지가 그 밀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살인을 했던 아들, 남편이 그 사람들은 결국 살인자로서 계속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말 처참한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치매 환자 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과거의 치매 환자 수의 통계는 정말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1950년대에서 63년생,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이게 지금 저희 나라 전 세대 간 구간 중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제일 많은 세대잖아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인이 돼가면서 노후 준비를 이제 진입이 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노인 질병이 이제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2030년도가 되면 원래는 이제 80만 명,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 수가 이제 배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치매 환자 현황에서 또 보면요. 지금 이제 전체 노인 인구에서 추정 치매 환자율이 약 10%. 그리고 이제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약 한 20%. 합산 30% 정도가 치매에 대해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 꼴인 거죠. 이 확률이 적은 확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치매 환자가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양시설에 대한 비용. 그건 이제 월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말고 부가적인 치료 방법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그게 더 들어가면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자산이 어느 정도 충족해 돼 있으다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나기 위한 치매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치매보험은 보통 CDR 척도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CDR 척도라고 하면 이제 치매 전문 의료인이 치매 환자를 판단을 할 때 6가지 기준으로서 CDR 0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CDR 1점은요.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라 주변 사람들이 치매인가? 치매 아닌가? 치매인가?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CDR 2점부터는 치매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약간 있다가 없다가 어떨 땐 정신이 돌아왔다가 어떨 땐 정신이 없다가 하시는 경우고요. CDR 3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혼자 생활이 거의 안 되시죠.
그래서 약도 챙겨드려야 되고 옆에서 누가 이제 밥도 챙겨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DR 점수로 보험금이 이제 나뉘는데요. 이제 보험에 대한 주요 보장들이 비교를 해드리면 크게 생보사, 손보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험금에서도 진단비와 생활비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생명보험사는 이 진단 금액을 합산 총액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이제 2천만 원 합산 총액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이제 CDR 1점이다. 경증 치매일 때 200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되고요. 나중에 중증 치매가 됐을 때는 2천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합산 2천만 원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요.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이제 1점, 2점, 3점 각각 단계마다 각각 개별로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 같은 부분에서는 손보사 상품들이 진단비는 조금 더 파워풀한 특징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치매보험에서 진단비보다 중요한 게 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앞서 그 간병살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간병살인에서 매달 나가는 지출 내역들 때문에 돈이 부담이 굉장히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이 생활비 부분을 치매보험은 꼭 챙겨야 되는데요. 이것도 생보사나 손보사랑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생보사는 매월 100만 원을 받는데 종신토로 받습니다. 그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근데 반면에 손보사는 매월 100만 원을 똑같이 받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받는 부분에서 특약적인 부분에서는 생명보험사께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비례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보장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설계를 이루어지는 게 현명하고요. 제가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해드리고 싶었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그 보험 특판 상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너무 마케팅적으로 특판 상품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저는 특판 상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보험은 제가 봐도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금 특판 할 때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 치매보험은 다른 타 보험은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R 등급으로 보험이 원래 판정이 됩니다. 보험금이. 근데 이거는 CDR 등급이 아니라 치매 분류 코드, 치매 코드만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CDR 점수를 원래 경증, 중증을 구분하고 그거에 따라서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매 분류표, 상세 불명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게 그냥 진단이 나온다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치매로 시설 입소하고 이제 병원 입원 시. 사실 병원 입원 시는 기타 이제 다른 보험사에서도 치매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이런 보험이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요, 치매로 시설 입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입소가 뭐냐면 국민 이제 그 의료복지 시설에서 이제 명한 시설을 이제 보통 요양원이죠. 요양원 같은 데서 시설 입소하게 되면 요양원도 입원 일당처럼 일당 3만 원씩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365일 한도라는 겁니다. 보통 치매 입원 일당은 180일 한도고 그 다음에 또 18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180일 보장을 받으시고 나머지 이제 1년 중에 반년 하고 나머지 180일은 보장을 원래 못 받으세요. 근데 이거는 365일 한도로 보장을 다 받으시고 물론 병원 같은 경우에는 180일 한도가 있어요. 그 면책 기간이 있어요. 이 보험도. 하지만 시설 입소 시에는 이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뭐다? 365일 그 시설 입소 시 이제 의료복지 시설에 이제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365일 동안 보장을 받으시고 또 따로 360일 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특약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약간 추천하는 플랜이 뭐였냐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게 주계약이에요. 다른 주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주계약이 뭐냐? 아까 그 CDR 판도가 아니라 치매로 진단이 되면 일단은 경증 치매라도 매일 1만 원씩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중증 치매가 되면 2만 원씩 합산이 돼서 총 3만 원. 그래서 총 월 9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특약을 가입할 때 치매 입원으로 간병인 이용 선택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이걸 특약을 가입을 하면 치매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양병원은 원래 보통 이제 공동 간병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병인을 공동 간병인을 쓴다면 보험회사에서 원래 간병인을 제공을 하는데 간병인을 제공 안 받고 그러면 나는 공동 간병인이 있는 걸로 그냥 쓸게요라고 하면은 매일 1만 원씩 또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간병인을 안 받고 1만 원씩 벌면 월 30만 원씩 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특약에서는 이제 경도 이상 치매 시 이제 매월 10만 원 하고 중증 치매 시 또 매월 10만 원에서 합산 20만 원이 한 구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가입 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100만 원 이제 단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40세에서 70세부터는 200만 원까지 또 가입이 돼요. 그러면 70세 이전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매월 40만 원씩 3년간 확정 지급됩니다. 3년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기약과 특약 두 개를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중증 치매 시 한 달에 90만 원 받으시고요. 30만 원 받으시고 40만 원, 총 160만 원을 매달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0만 원 3년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120만 원을 90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 근데 비쌀 것 같죠? 60세 여성 기준 이 보험이 4만 원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을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 거예요. 6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원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보험이 이제 엘사 보험인데 제가 오늘 이 강의 나오기 전에 지점장들한테 통화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입 한도 9억 원 한도까지만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정확한 거는 듣지 못했지만 아마 3월 말쯤에는 이 보험이 이제 판매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치매보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이걸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보험이 또 파워풀한 게 가입을 할 때 이제 고지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보험은 고지사항이 치매 관련된 질병이 없거나 뇌에 대한 그 질병들이 없으셨다 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 말인 즉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가입 가능하고요. 심지어 암 환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판 없어지기 전에 상담 문의 받으셔서 가입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매 보험을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실 때 제가 또 드리는 팁이 있어요. 자, 50세 이전 가입 시 생활자금 플러스 진단비 고려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50세 이전에 진단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많거든요. 손보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0세가 사실상 넘어가면 진단비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냈던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 금액이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은요. 저축이 아니고 소비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옛날에는 치매보험을 뭐 저축처럼 뭐 이거를 나중에 환급금도 놓다 하는데 이제는 그런 환급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입을 설계를 할 때 설계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보험료 대비 얼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다를 인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60세 이후로 가입을 하신다라면 저는요 생활자금으로서 굉장히 실용성을 갖는 플랜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단비보다는. 근데 이거는 가입하고자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담을 진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만기 기간을 꼭 체크해야 된다. 사실상 치매보험이 보험료가 막 제가 앞선 특판 상품은 저렴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되게 비싼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자체를 80세 만기 이렇게 줄여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해도 치매는요. 못해도 80세 만기, 85세 만기는 지켜져야 됩니다. 100세 만기 제일 좋고 90세 만기 좋은데 못해도 85세인 거예요. 저는 사실상 90세 만기를 권해드리긴 해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 하더라도 85세 만기까지는 지키셔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사례들 뭐 예를 들자면
이 대리 청구인을 지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치매가 걸렸을 때 계약자가 이 보험금을 원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치매가 걸려서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몇몇 보험사에서 이걸 보험금 청구를 안 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들이 다 대리인 청구인을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은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특히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아포이포라는 유전자를 통해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유전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들, 물론 이런 진단 검사는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전문 의료기관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연계가 돼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유전자 변이가 돼 있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성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 부모 두 분 다 유전자 변이가 됐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 변이가 되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고 이 뇌손상 차이도 되게 극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순차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치매 유전자뿐만 아니라 뭐 암 유발이라든지 다른 장기 관련된 유전자들도 검사를 가능하니까요.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도 문의 있으신 분들 상담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 치매, 절대 그냥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뿐만 아니라 이 치매에 대해서 이 노인 질병 치매에 대해서의 이 무거움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질병은 가족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자산이 굉장히 많으시고 진짜 한 10억 정도 갖고 계시다 하면 보험 가입하실 필요 없죠. 하지만 아까 월 생활비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꼭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이와 상황에 따른 치매보험 플랜을 따로 가져가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에 대비해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큼 이거를 보험으로 소비를 했을 때 얼마큼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하자.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하자. 해보는 게 좋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아포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치매라는 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보장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연로한 부모님의 일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먼 훗날 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자,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게 치매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환자가 오래 살게 된 만큼 폭증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느끼셨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치매보험보다 보장은 큰데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또 많은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치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치매 가입 시기라든가 이 치매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따로 있을까요? 물론 지금 깜빡깜빡 자주 하신다거나 좀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당장 가입을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어떤 유전자가 치매 관련된 유전자가 아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다, 변이가 됐다. 라고 하면 그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입하시는 게 꼭 좋다고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거나 특별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각한 단계일 때 보통 치매 보장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혹시 초기 치매일 때에도 뭐 진단비 1,000만 원을 받는다더라 이런 보험도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험 상품인데 경증 치매 단계, 그러니까 CDR 1점일 때요. 진단금을 1,000만 원까지 주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진단금보다 원래는 생활비, 치매보험은 이 생활비를 받는 특약을 되게 우선시 여기는데 어찌됐건 경증 치매일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50세 기준이긴 합니다. 50세, 보험 나이로 50세 이전에 가입할 시만 해당이 돼요.
근데 50세가 넘어가면 거기에 절반, 그보다 절반보다 더 안 되는 진단금이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에 50세 이전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신다 하시면 이런 진단금도 받아보시는 게 좋으니까 한번 상담 문의 받아보셔서 같이 이거 설계하는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전까지만 가입하시면 초기 치매일 때에도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보험도 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50세가 넘으셨을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비, 좀 간병비에 보탬이 되는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최민우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나와 혹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아둔 돈을 전부 간병비나 치료비에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찾아올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안전장치 준비는 필수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저렴한 치매보험을 비롯해서 좀 가족력이 걱정되거나 대표적인 3대 진단비, 수술비 보험 등 여러 보험에 대해서 궁금지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유영지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라고 주제 선정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유병자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라고 살짝 귀뜸을 주셨잖아요. 네,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정보일까요?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정확히는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회자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잘 살고 싶어서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 유지 중이실 텐데 네. 보험을 유지 중이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걱정돼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것들은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자산들을 지키는 게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보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좋습니다. 네. 네, 2018년 주요 만성질환 진료 인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네네. 정보인가요? 이 정보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려진 정보인데요. 주요 5개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대혈관 내질환, 그리고 악성 심생물, 암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2018년도 1,801만 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진료비는 연간 31조씩 늘었고요. 이게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도 돈 들어가는 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밑에를 더 보시면 네. 암 환자 생존율이
1996년 대비해서 22.5%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뇌, 심장 관련 사고 증가 추세가 2013년도 대비해서 매년 40%씩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저는 젊고 아직은 건강한데 정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미 아파보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유병자분들은 보험 걱정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암 환자 생존율이 올라갈수록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한 달에 그리고 써야 하는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많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랬을 때 내가 한 달에 생활해야 하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이런 걱정들은 없으실 텐데요. 만약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던 혹은 미리 준비를 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싶으신데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유병자 보험 하면은 325 조건이 가장 좀 익숙한데요. 네.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325 간편심사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 간편심사보험은요. 첫 번째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치료, 추가 검사 소견을 의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요. 두 번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가 없으신 분.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가 없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준비해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예, 325보험보다 네. 더 간편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바로 315보험입니다. 3일이면 일단 숫자가 하나 줄어들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15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치료, 그리고 추가 검사 소견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간편하게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네, 325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개의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315보험은 2개의 조건밖에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325에서 5가 빠진 거죠.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7일 이상 치료 여부가 없으신 분들이었는데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여부가 없으신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네, 325 조건 보험 나왔을 때도 참 감사했는데 네. 그것도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네, 맞아요. 이 보험이 나오면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이게 정말 큰 조건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험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예,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 질환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암, 그리고 재진단암, 그리고 유사암,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특정암 진단비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해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해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암 진단비 말고 전문가님들께서 이거 좋다고 강조를 네. 엄청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병자분들이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싶으셨어도 금액이 조금 많았고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항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뭐냐면 만약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좋은 세포들까지 다 죽기 마련인데요. 네. 근데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암세포들만 골라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암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데요.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뇌질환,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뇌출혈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입원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내 몸에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비가 있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가입의 조건도
간편해졌는데 보장은 굉장히 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는 각종 수술비라든지 기타 특약들이 있는데요. 내가 예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또 수술을 할 것 같은데, 야, 이걸 받아줄까? 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질병 수술비라든지 상해 수술비, 여기서 질병 수술비라 그러는 것들은 106대 혹은 80대, 32대, 7대 기간 수술, 뭐 관열, 비관열, 종수술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와, 진단비는 물론이고 저희가 유병자 보험인데도 수술비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저희가 보험 안에서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정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료 전혀 안 내고 네, 보장만 받는 게 혹시 이 유병자 보험에도 가능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게 바로 납입 면제 상품이라는 건데요. 예, 납입 면제 사유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는 암이랑 뇌질환, 심장질환, 고도유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제가 만들어 온 PPT를 한번 보시면 40살 때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50세 때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년 갱신이라는 예시를 두고요. 40세에 가입하셨으면 60세 때 갱신이 되는 건데요. 50세 때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 이후에 갱신되는 것들은 회사에서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50세 때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고도후유장애를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내주는 거죠. 와, 그럼 아프게 됐을 때 정말 고맙게도 유병자 보험 보험료가 조금 만약에 부담되더라도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가입하고 보험료가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유병자분들을 위한 정보 주셨잖아요. 네. 최종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종 정리를 드리기 전에 일단 주의사항 먼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주의사항은 첫 번째, 월 납입 금액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유병자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체 상품보다는 뭐 최고 많이 40%까지는 좀 비싸고요. 일반 3, 2, 5 유병자 보험보다는 한 20% 정도가 좀 비쌉니다.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약간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질병이 진단이 되거나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진단금이, 수술비가, 입원비가 지급이 된다는 건데요. 이런 거는 약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021년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에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뭐 이런 가입 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약간상의 단어의 이유로 기왕력은 보장을 해주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올해 2월에 금감원에서 각각의 보험회사에도 이런 기왕력도 고객님들에게 보장을 해주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병력자 보험을 갖고 계셔서 유지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예정이신 분들은 문자 상담이라든지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주의사항 체크해봤으니까 최종 정리로 네. 이제 방송 보시면서 나는 유병자인데 그동안 보험 가입 못할 줄 알았는데 하시던 분들을 위해서요. 네네. 이 보험은 가입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이 보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아팠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싶었다. 그런데 가입할 보험이 없었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아프지 않으셨다면 가입이 가능한 그런 간편보험입니다. 네, 그동안 3.25 조건 유병자 보험만 보셨던 분들은 3.1 조건에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보험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큰 조건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이 거절되셨던 분들도 뭐 5년 안에 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특정 문제가 있으셔서 가입이 좀 거절되셨던 분들도 조금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만 추가를 하신다면은 정말 큰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진단비, 수술비에다가
납입 면제 기능까지 다 탑재된 보험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영지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부터 열어볼까요? 자, 88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암 수술한 지 만으로 1년이 넘었고요.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암이 재발하더라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유영진 전문가님, 만약에 이런 분이 암이 재발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31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뭐 수술이라든지 추가 의사의 소견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죠. 이런 경우에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신 3일 보험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병자 보험 325 조건에서는 가입이 안 되셨던 분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3일 보험 통해서 지금 만으로 암에 수술을 한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027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2019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다가 올해 초부터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3일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용 전문가님, 이 보험 이분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좀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이제 약을 끊으셨고 이제 아직까지 안 드셨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안 드신 것 같은데 최소 1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초까지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을 끊으신 지 1년만 넘으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49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일 보험 가입하고 나서 제가 몸이 건강해져서 다른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저렴한 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유영지 전문가님, 했는데 건강해졌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3일 건강보험을 가입 후에 만약에 5년이 지나셨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25보험에 이제 갈아타실 수가 있는데 325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료가 한 40% 정도가 더 한 20% 정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으로 충분히 상품을 전환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5년 이상이 지나셨다면 또 건강체 보험으로 보험을 전환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5년 이상이 지나신 경우라면은 건강체 보험으로 전환을 하셔서 더욱더 보험료를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3일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 만약 건강해졌다 하시면은 기존의 325 보험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만약에 5년이 넘으셨다 하면은 건강체 기준의 더 저렴한 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220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3일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유영지 전문가님, 3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여러 곳 있는지 그리고 추천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네, 추천한 곳은 있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상담 남겨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까먹어서 회사마다 3일 네네. 보험은 어떤 차이가 예. 있는지 차이가. 궁금하시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아마 가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담보들이 각각 회사들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손해율에 맞춰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병자 3일 보험이라든지 뭐 325 보험, 뭐 건강체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 회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보험사는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 보험 회사들이 있는데 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회사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선 어렵지만은 아래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